타인에게 기대지 마라. 독서를 통해 얻은 타인의 생각은 결코 내 것이 아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사상에만 진리와 생명이 피어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만을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독서를 통해 얻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란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이나 다른 사람이 입다가 버린 옷에 불과하다.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생각과 책에서 읽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의 관계는 마치 봄이 되어 꽃을 피우는 식물과 돌멩이 안에 들어있는 고대 시대의 식물 화석과의 관계와도 같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른 사람의 정신에서 싹튼 것이다. 독서는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신만의 생각으로 확고하게 완료된 체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늘 연관성 있는 전체 체계를 발전시키려고 할 때 끊임없는 독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 강하게 흘러들어오는 것만큼 불리한 작용을 하는 것은 없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부 다른 사람의 정신에서 싹튼 것이라 자신의 정신적 체계에 속하는 것과 다른 색채를 띠고 있어 자신의 사고와 지식, 통찰과 확신의 전체 체계에 저절로 속하게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머릿속에 가벼운 언어의 혼란을 일으키고 온갖 명확한 통찰력까지 빼앗아버려 정신세계를 거의 해체시켜버리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상식이나 올바른 판단, 실제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그다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은 경험이나 대화, 얼마 되지 않는 독서로 외부에서 얻게 된 보잘것없는 지식을 늘 자신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동화된 것이다. 그런데 학문적 사상가도 보다 큰 범위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들은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여 더 많은 책을 읽어야만 하지만 그의 정신은 이 모든 일들을 해내면서 동시에 지식을 자신의 사상 체계로 흡수시켜 끊임없이 커지는 자신의 거대한 통찰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 전체, 그 지식을 종속시킬 정도로 충분히 강력한 것이다. 이러한 때에도 사상가 자신의 생각은 파이프, 오르간의 기본이 되는 저음처럼 늘 다른 모든 음을 지배하면서 동시에 결코 다른 음에 묻히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하게 지식이 많기만 한 사람은 온갖 음계로 이루어진 누더기 같은 음이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기본 저음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다. 내게 부족한 통찰력을 남의 것을 동원해 메꾸지 마라.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 판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거나 겨우 그렇게 해결하는 데 조급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다른 사람의 것을 동원해 메꾸는 것을 몹시 기뻐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것은 바로 세네카의 말처럼 누구나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남의 말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논쟁을 벌일 때 즐겨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권위이다. 그들은 권위라는 무기를 들고 서로 맹렬하게 싸움을 벌인다. 어쩌다가 우연히 이러한 논쟁에 휘말린 사람이 어떤 근거나 증거를 들어 반대 의견을 주장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이들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피에 몸을 담근 불사신 지크프리트와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경외감을 일으키는 증거로서 그 권위를 앞세우고는 승리를 외칠 것이다. 독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군주와도 같다. 진실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작품은 단호함과 확실함,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명함과 명확한 성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작품과는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언제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글이나 시, 음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이 단호함과 확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곧바로 그들을 알아낼 수 있다. 최상급의 정신을 지닌 소유자들의 특징적인 자질은 바로 그들 모두가 자신이 직접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들이 제시하는 의견은 전부 그들 스스로가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나 그들의 말솜씨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독일 제국에 직속된 영주들처럼 정신의 제국에 직속되어 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영주에게 속박된 상태로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독자적인 특징이 없는 그들의 문체로 미루어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진실로 독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군주와도 같다. 그들은 모든 일들을 자신이 직접 결정하고 자신을 넘어서려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군주의 결정처럼 자신의 판단은 그의 절대적인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바로 그 자신에게서 시작하는 것이다. 군주가 다른 사람의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독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허락한 것 말고는 그 어떠한 것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온갖 형태의 지배적인 의견과 권위, 편견에 사로잡힌 저급한 두뇌의 소유자는 법이나 명령에 묵묵히 복종하는 민중의 모습과도 같다. 책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과 책을 구입하는 것을 혼동하지 마라. 만약 책을 읽는 시간도 함께 구입할 수 있다면 책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책을 구입하는 것과 그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것을 그대로 간직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지금까지 자신이 먹은 모든 것을 전부 체내에 담고 있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가 먹은 음식으로 인해 그의 육체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가 읽은 것에 의해 정신적으로 살아서 현재의 자기 자신이 된 것이다. 하지만 육체가 자신과 동질적인 것만을 그 안으로 동화시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그 목적에 맞는 것만 간직한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목적은 있지만 그것과 자신의 사고 체계가 비슷한 사람들은 극소수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떠한 것에도 객관적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리 독서를 한다고 해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 그들은 읽은 것을 그 어떠한 것도 간직하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교육과 인위적인 교육의 차이. 우리 지성의 본질에 따르면 개념은 직관을 추상화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직관은 개념보다 더 앞서 존재한다. 그러나 단순히 교사와 책에 대한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그는 어떤 개념이 직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떤 직관이 어느 개념에 속하는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그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에 따라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아주 자연스러운 교육이라 부른다. 이와는 달리 인위적인 교육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세계를 폭넓게 알기 전부터 책을 통해 미리 모든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수많은 개념을 머릿속으로 잔뜩 주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험이 이 모든 개념에 대한 직관을 나중에라도 제공해야만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러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사물과 인간을 오해하고 틀린 판단을 하게 되어 잘못 취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위적인 교육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때문에 우리는 젊은 시절 오랫동안 독서를 하며 배웠던 시기를 거친 뒤에도 아주 편협하고 괴상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 때로는 소심하게 때로는 건방지게 행동한다. 우리는 머릿속에 가득 찬 개념을 현실에 적용해 보려고 애쓰지만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고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기 때문에 늘 잘못 적용한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정신의 발달 과정과는 정반대로 먼저 개념을 얻고 마지막에 직관을 얻는다. 교육자들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사물을 인식하고 또 판단하며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대신 다른 사람의 완성된 생각을 그 머릿속에 잔뜩 주입시키려 노력할 뿐이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잘못된 개념을 적용하며 생기는 오판을 오랜 경험을 통해 바로 잡아야만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다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상식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서둘러 책을 쥐어주기보다는 현실 세계에 대해 먼저 알려주어라.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원본을 통해서만 인생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미리 사본으로 알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서둘러 손에 책을 쥐어주기보다는 사물과 인간관계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현실 세계를 순수하게 파악하고 그곳에서 개념을 직접 이끌어낸 후에 그에 대한 근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을 현실이 아닌 다른 곳, 책이나 동화, 혹은 다른 사람의 말에서 가져와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환상과 착각으로 가득한 머리는 현실을 잘못 파악하거나 그런 착각에 따라 현실을 바꾸려고 헛된 노력을 하다가 결국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심어진 환상과 그에게서 생겨나는 선입견이 얼마나 큰 해를 입히는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다시 말하자면 현실 생활에서 얻는 나중의 교육은 주로 그러한 잘못을 가려내는 데 활용되어야만 한다. 디오게네스가 무엇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가? 라고 묻자 안티스테네스가 가장 나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참고 견뎌라. 그런 인내심이 너의 영광과 명성을 얻는 조건이다. 꽃이 만발한 아름답고 푸른 오아시스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주위에는 사막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아시스는 자기 자신과 같은 오아시스가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헛수고였다. 그녀는 크게 탄식했다. 나는 불행하고 외로운 오아시스로구나. 이렇게 혼자가 되어 나와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구나. 나를 발견할 눈과 내 풀밭과 나의 샘물, 야자수와 덤불을 기뻐할 눈이 그 어디에 단 하나도 없구나. 모래와 바위만 가득하고 생명이 하나도 없는 사막만이 둘러싼 이 황무지에서 나의 모든 장점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자 늙고 새하얀 어머니인 사막이 대답했다. 내 아이야. 만일 내가 지금 슬프고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꽃이 만발하고 푸른 식물로 가득하다면 너는 멀리서 온 나그네가 환호하는 오아시스가 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 자체로 보잘것없고 눈에 띄지도 않는 나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참고 견뎌라. 그런 인내심이 너의 영광과 명성을 얻는 조건인 것이다. 서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라.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무리의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이용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여 앉아 한 덩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그들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떨어졌다. 하지만 추위를 견딜 수 없어서 다시 한 덩어리가 되었고, 그러자 가시가 다시 서로를 찔러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서 멀어졌다. 이렇게 그들은 두 가지 시련 사이를 오가다가 마침내 상대방의 가시에서 안전한 적당한 거리를 발견한다. 인간의 공허함과 무료함에서 생겨나는 인간 사회에 대한 욕구는 인간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 하지만 그들은 또 불쾌한 일과 참을 수 없는 결점으로 인해 서로 멀어진다.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발견한다. 그것이 바로 존중과 예의다. 그리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에게 거리를 지켜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서로 따뜻해지려는 교류의 욕망은 충족하면서도 가시에 찔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내적인 따뜻함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기 위해 사회에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기를 좋아한다. 잘 들으셨나요?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를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이나 교육에 대해 냉철한 비판을 합니다. 많은 독서는 오히려 우리의 사고를 방해하기 때문에 독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고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은 타인의 것일 뿐 자신이 사고하면서 소화시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독자적인 사고력을 키워서 삶의 지혜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